네, 안녕하세요. 천기누설의 구천기 선생. 오늘 유닛 15, 15번 부사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와 전치사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문법 정리 완벽하게 하시고 문제풀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받고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부사 보시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미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바로 뭐라고요? 동부형 수식. 아시겠죠? 동부형 수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의 형성은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careful, carefully. 그럼 이거 careful은 주의 깊은, 조심하는 이런 뜻인데 이건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런 뜻이고, wise는 알죠? 무슨 뜻인지 현명한, 똑똑한 이런 뜻. wisely 하면은 현명하게 이렇게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부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인다 그랬어요. 형용사에 ly를 붙일 때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이 부분을 y를 i로 고치고 ly로 고치고 그 다음에 eg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서 부사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은 왜 y를 i로 고치는지 선생님이 명사나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데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발음상 그리고 원래의 음가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거예요. 부사가. 여기서는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well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well은 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잘. 그럴 때 부사의 뜻일 때 잘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study English well 이런 뜻.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well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이라고 할 때는 well-being이라고 할 때 그게 건강한의 뜻이에요. 별거 아닌 쉬운 단어 같지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알아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선생님이 형용사 편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불규칙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 그러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명사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명사에 ly가 붙으면은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love, lovely 하면은 사랑이죠. 그래서 lovely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로 만들면 사랑을 형용사로 만들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이 언어 공부하는데 하나의 사고력의 부분일 수 있어요. 알겠죠? 영어를 해석할 때 뜻은 아는데 한국말로 안 옮긴다? 이거 절대로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여러분 영어 성적, 영어 실력 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는 연습. 이런 과정이 생각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 사고력은 영어 독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friend는 친구예요. 친구의 형용사는 어떨까요? 그냥 친구스러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정한, 친한 이런 뜻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24번 부사의 기능인데 부사의 기능은 선생님이 처음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동, 부, 형, 수식. 근데 동부형 수식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문장을 보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e came late for school. 자, 그는 학교에 늦게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late가 부사로서 came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품사가 뭐야? 부사가 되겠죠. 늦게니까 lately는 안 될까?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lately는 형용사에서 이미 배웠죠.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이런 뜻입니다. late가 늦은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최근에라는 뜻이 될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미국에서 기자가 우리나라로 원고가 뭐 5시 마감이라고 합시다. 오후 5시 마감인데 4시 59분에 미국에서 기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기자가 보낸 기사는 한국에서 5시 마감이니까 4시 59분에 받은 것은 가장 늦게 받은 거죠. 가장 최근의 소식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보낸 건 어떻게 돼요? 가장 늦게 보낸 거죠.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양쪽에서 생각하면은 늦게가 최근에의 뜻이 돼서 레이틀리는 최근에로 쓰이거든요. 이 영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시고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부사 수식입니다. I enjoyed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즐겁게 했다. 그래 나는 즐겼다. Very much. 매우 많이 즐겼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much는 무엇을 꾸며주냐면은 enjoy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많이 즐겁게 놀았다. 이런 뜻이죠. 매우 많이. 그래서 이 very는 much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much는 enjoy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죠. 근데 이 부사를 꾸며주니까 very는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형용사 수식 볼까요? This is too expensive 그랬어요. 자, expensive. 자, 얘가 동사네요. 얘가 그럼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것이 비싸다. 그래서 보어로서 형용사가 됩니다. 비동사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선생님이 팔품사 오형식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 근데 여기서 expensive가 형용사예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형용사를 꾸며줘요. 형용사를 꾸미는 건 뭐다? 부사다. 그래서 이 부사 형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부형 수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가나요? 부사의 위치는 원칙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어디에 가냐면은 이 전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자기가 꾸며주는 거 레이트 다음에 갔죠. 그렇죠? 여기는 very가 much를 꾸미고 much는 이렇게 enjoyed를 꾸미는데 목적어 다음에 위치를 했고 여기서는 자기가 가까운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수식하는 말 바로 앞뒤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여기 앞뒤에 줄을 치세요. 앞뒤라고 하는 말. 앞뒤에 위치하는데 앞뒤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꾸며주고 수식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 가장 가까이에 가는 것이 원칙.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예외성들이 존재한다. 왜 예외성들이 존재하는지는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We were very hungry. 우리는 정말로 매우 배가 고프다. 그래서 very가 hungry를 꾸며주고 있고. 자, 그러나 부사 enough는 시험 문제 항상 enough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enough의 위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수식한다. 자, he is not old enough. 그러면은 원래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enough는 어디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에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e has enough money 그랬어요. 이때 enough는 지금 앞에 왔네요. 그쵸? 이때는 뒤에 왔는데 밑에는 앞에 왔어요. 자, 이때는 부사인데 이때 money는 품사가 명사지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지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일 때는 앞에 온다. 그러니까 enough는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놓고 형용사 문제를 시험 문제를 살짝 내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앞에, 부사일 때는 뒤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은 정말 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첫 강의 8품사 5형식 여러분이 반드시 보고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혼돈이 되기 때문에 명사를 꾸밀 때 뒤에서 꾸며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혼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은 위의 것을 답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나오네요. 빈도부사 별표를 치세요. 빈도부사도 시험 문제에 가장 잘 출제되는 부사하고 부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가장 잘 출제가 되는 문제가 이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 선생님 빈대부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빈대처럼 잘 끼어든다라고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 빈대부사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always, often, 혹은 often, usually, rarely, sometimes 외에도 많은 그 빈도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빈도부사의 특징은
선생님만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성질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he always travels by car는 자, 항상 여행을 한다.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자기가 꾸며주는 말 뒤에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travel보다 always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행한다.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것보다 이 단어가 상당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앞에 오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빈도부사는 자기가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위치는 암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그래서 암기하면은 일합비주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3번씩 하세요. 일합비주디, 일합비주디, 일합비주디.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 암기하는 건 독해에 응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일합비주디의 원칙이 오게 된 건 어떤 거냐면은 그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이 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말 앞에 오기 때문에 일합비주디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장인데 그녀는 집에서 이게 편안한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편안하게 있습니다. 혹은 직역하면 집에 있습니다인데 여기서는 sometimes는 이 at home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데 이때 at home은 형용사의 형태로 쓰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것은 일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오는 거고 비동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그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부어를 꾸며주기 위한 거고 조동사도 얘기했죠. 조동사도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강하다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강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합비주디다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번 타동사와 부사의 결합.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on your coat. 당신의 코트를 입어라죠, 이거는. 이거 put your coat on이죠. 자, 그러면 위에 문장하고 이게 A라고 표시하고 이걸 B라고 표시할게요. A 문장하고 B라고 하는 문장이 원래 어떤 문장이 원조 문장일까요? B라고 하는 문장이 원조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타동사 이 친구가 목적어 그리고 이 친구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코트를 걸친 상태로 놓아라. 그래서 코트를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무슨 원칙이 있냐면은 길면 뒤로 보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면 뒤로 보내라. 그래서 your coat를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put on your coat A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your coat가 A번 문장으로 간 것은 your coat가 길어서 뒤로 간 거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2번 갑니다. 원래 문장 put it on이에요. it은 여기서 your coat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걸쳐라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장은 틀리다라고 그랬어요. it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으니까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부사가 2개 이상 겹칠 때 자, 보시면 부사가 2개 이상 겹칠 때라고 그랬는데 부사의 순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세요. 장소, 방법, 시간이 나오면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다. 알겠죠?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자, he drove, 그는 운전을 했습니다. 어디서? 여기에서 장소죠.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quickly, 빠르게. 그 다음에 언제, 어제 이렇게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only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수식어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I can see him. 나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Only in the room. 방에서만.
그래서 only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토플 시험 보면 항상 시험 문제 나왔어요. only가 밑줄 치고 다음 중 밑줄 친 단어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런데 only는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꾸며주는 말 앞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only가 오로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only는 그냥 강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only는 그 문장에 맞게 강주어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오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해를 통해서 문제풀이 할 때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부사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놨네요. 자,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는데 의문 대명사는 명사니까 명사의 역할.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주목,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의문 부사 중에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의문 부사인데 what이나 who나 which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when, where, how, why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문사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의문 부사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when, where, how, why. I don't know when I should do it. 나는 내가 그것을 언제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시면 얘가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글씨 좀 크게 써드려야 되겠네요.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문장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what이 들어가면은 이 뒷문장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사 역할인 의문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가면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hat이 나오면은 이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what이 나오면은 it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it이 나왔으면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의 비교 보겠습니다. 부사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부사의 비교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규칙 변화는 형용사하고 똑같아요. er이나 est를 붙인다. He works hard. 열심히 일한다. He works harder. 그는 더 열심히 일한다. than his brother. 그의 남자 형제보다. He works hardest of all his brothers. 그의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 부사의 최상급에는 형용사하고 최상급의 차이점이 뭐죠? 더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 더가 붙지 않죠? 자, 형용사의 최상급은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더가 명사를 설명해주는 더가 필요하지만 얘는 명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가 붙을 수 없죠. 즉 더는 명사가 쓰는 모자, 관사, 명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ly로 끝난 부사는 more, most를 붙인다. 그래서 carefully, more carefully, most carefully. 그리고 얘네들은 삼음절 이상일 때 당연히 more, most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도부사 나왔어요. 몇 번 선생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자, 유도부사는 부사구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대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문장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수 동사가 나오면 다음에 단수 명사 주어가 오겠구나. 복수 동사 a가 나오면 many books가 나오겠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re는 there 있으면 단수 명사, there라면 복수 명사. 그 단수 명사, 복수 명사가 그 문장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2번 already, yet, still의 용법 보겠습니다. already와 그 다음에 여기 그 yet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긍정문에 쓰이나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이면 놀람이나 뜻밖을 나타낸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이미 벌써 이렇게 의미들이 달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yet 또 뭐 아직 이미 벌써 이렇게 다른데 이 already와 yet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국말 저거 해석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에서 이 뜻만 알고 여러분이 해석하면서 이미인지 벌써인지 아직인지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국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already는 이미 어떤 일이 끝나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어떤 것이 끝나버린 걸 yet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already와 yet의 개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already는 끝난 거죠. 그것을 끝마쳤어. 다 끝나버렸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이미 벌써 끝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막 외우지 않아도 그냥 우리 문장의 문맥에 맞게 하면은 그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ave you already finished it? 자, 이것은 이미 그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낸 겁니다. 그래서 벌써 끝냈어? 이런 뜻이죠. 벌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yet은 어떻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이는데 I have not finished it yet.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끝냈어. 아직도 그것을 못 끝냈어. 이때 벌써 못 끝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끝나지 못한 거. 아직도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면서도 참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have you finished it yet? 자, 당신은 그것을 끝냈어, 못 끝냈어? 아직 못 끝낸 거죠. 벌써 그것을 끝냈다고? 네가 벌써 그걸 끝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 아직 못 끝냈어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have you already finished? 이거는 벌써 끝났을 때를, 끝난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끝나지 못했을 때 yet에 대한 설명입니다. 벌써 끝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넌 끝났을 리가 없어. 이런 뜻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ill은 뭐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쓴다 그러는데 she is still standing there. 그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 아직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서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he still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을 그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충분히 뜻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still의 위치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빈도부사의 위치와 같아요. 1앞 비조티 보시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부정어일 때만 부정어 앞에 나옵니다. 알겠죠? still은 빈도부사와 같은데 부정어일 때만 부정어 앞에 나온다. 그거 여러분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니까 부정어를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정어 강조하는 부분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ago, before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go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before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알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ago는 지금부터 얼마 전을 나타내는 과거 문장에 반드시 쓰며 완료 문장에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 문장에 반드시 쓰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 여러분 줄치시면 되겠죠. 과거에 쓴다. 자, I met him 2 years ago. 2년 전에 그를 만났습니다. 과거 시제의 ago. 그런데 I have met him 2 years ago. 2년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로 나와 있죠. 현재 완료니까 ago 쓰면 안 된다. 그때 여러분 지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현재 완료가 뭐지? 이렇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완료는 이미 시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 플러스 현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이게 두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 완료가 뭔지 모르면은 다시 꼭 시제편을 들어보시고서 이쪽 수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오는 문제풀이 여러분이 환상적으로 선생님이 쏟아 부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before는 막연히 이전의 의미이며 막연히 이전에 이거 뭐 정리 안 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문장과 과거를 기준으로 해 그 이전을 나타낼 때 before를 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 met him before.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met him before.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had returned 2 days before. 내가 말하는 그 이틀 전에 돌아왔다고 과거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그냥 과거에 만난 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과거에 만난 것이 현재까지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정적이고 이것은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before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에 다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yes, no의 용법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도 정말 혼돈을 했었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정신을 집중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한 여러분한테 결혼했니?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No, I'm not.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말이 이거는 긍정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했니? 그런데 밑에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너 결혼 안 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노인데 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의 차이예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결혼을 한 사람. 자, 당신 결혼했나요? 그러면 예,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사람한테 당신 결혼 안 했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요, 했습니다. 이렇게 yes, I am으로 답하는데 yes가 아니요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한국말 기억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아니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자, 영어는 어떤 거냐면은 묻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결혼했니라고 물어보든 결혼 안 했니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 자, 선생님 입장이면 결혼했어요. 어떻게 물어보든지 그냥 yes, I am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no, I'm not. 아시겠죠? 이렇게 영어는 형식 중심으로 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결혼했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yes, I am 했어요. 자, 결혼 안 했지? yes, I am 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한테 결혼했습니까? No, I'm not.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지? No, I'm not. 안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했으면 무조건 yes, I am. 안 했으면 no, I'm not. 자, 또 하나의 어떤 형식 중심의 언어의 전형을 하나 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yes가 나오면 부정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영어는. 알겠죠? 자, no가 나오면 반드시 부정어가 나와야 됩니다. 생활 영어에서 정말 주의 깊게 여러분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보면은 역시 결혼 안 했니? 자, 했으면 yes, I am. 저는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라고 우리말로는 옮기지만 영어는 그냥 yes, I am. 자, 결혼 안 했으면은 no, I'm no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하나 더 응용을 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은 no 다음에 혹은 이런 식으로 뭐 no, I am 이런 식으로 no, I am 이런 식으로 뭐 yes, I'm not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yes 다음에는 절대로 부정어가 나오면 안 된다. no 다음에는 부정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부사에 대한 요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의 위치가 가장 잘못된 거. always 하면은 뭐예요? 빈도부사잖아요. 일압비조티.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비동사 뒤에 나왔네요. 보죠? 비동사 뒤에. 자, 일반 동사 앞에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뒤에 나왔네요. 위치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자, 여기는 have 플러스 pp에서 선생님이 have 플러스 pp에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에서 이것을 조동사라고 봐주라고 그랬습니다. 시제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lways가 여기 오면 됩니다. 물론 뭐 일반 동사라고 해서 일반 동사 앞에 와도 되고.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Social change, 사회적 변화가 is occurring, 일어나고 있습니다. than ever, 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빠르게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이면은 품사가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형용사, 명사 절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occurring 발생하다 그래도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부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볼 때는 부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이죠. 사회적 변화가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 빠르게. 자, 그래서 더 빠르게니까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more rapidly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번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사는 별로 중요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가 빠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렇게 써도 말이 되는데요. 물론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 이 occur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occur라는 뜻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결정하는 완벽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밑줄 친 부사의 위치가 틀린 거. 부사의 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꾸며주는 말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틸의 위치네요. 스틸의 위치 선생님이 일합비조디 같다라고 그랬죠. 일반 동사 앞에. 그죠?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자, 부정어 앞에. 맞죠? 근데 이 부정어인데 뒤에 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스틸이 이 앞에 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컨버세이션. 다음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are you free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너 프리하니? 프리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있니? 이런 뜻이죠. Let's go see a movie. 영화 보러 가자. 그런 뜻이죠. It's on me. 자, It's on me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돈을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가 있다가 Are you sure? 진짜야? 고마워.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나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빈칸은 어떻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How about Mission Impossible 4? 자, Mission Impossible 4는 영화 이름이죠. Mission Impossible 4를 보는 게 어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그래? 네가 돈 낸다고? 고마워. 그 무슨 영화 볼 건데? 이런 얘기죠. 무슨 영화를 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에 한국말로 무슨 영화를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그 뜻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답을 고르면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어때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see?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who is going to pay? 이거 돈 내는 건 A가 내기로 결정을 했고, what movie? 그들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whether they. 그죠? 그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부분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밑줄 친 말이 무엇인가요? Did you see Mary today? 너 오늘 메어리 봤어? 그런 얘기죠. 메어리라고 하는 친구를 봤냐? 그러니까 yes, 그래. But why did she? 그래, 그런데 왜 그녀가 have such a long face? 그렇게 긴 얼굴을 하고 있지? 자, such a long face. 긴 얼굴의 뜻이죠. 그죠? 얼굴이 길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자, I have no idea. 이거 나는 어떤 생각도 없어가 아니라 나는 모르겠는데 I don't know와 같은 뜻이에요. Maybe 아마 it's some kind of personal problem. 개인적인 문제, 여기서 kind는 종류, 어떤 일종의 개인적인 문제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인다. 그래서 look unhappy.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lose away는 길을 잃다 이런 뜻이고. 자, 정답 확인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 long face 알겠죠? 뭐 미국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하면은 뭐 턱이 내려가서 그런지 근데 선생님은 잘 이해는 안 가요. 그 long face가 어떤 건지, 왜 긴 얼굴이 우울한 건지. 자, words and phrases 단어 열심히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슬라이드 그냥 넘어갔는지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어요. I had a fatal disease. 내가 정말 치명적인 disease,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had no more than a little time to live.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자, no more than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no more than 형용사에서. 이 형용사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no more only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only가 3번이 답이 되겠고, 또 이거하고 같이 설명해 준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no less than 있었죠. no less 해서 ss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at most에서 이거는 not more than. 그 다음에 이건 not less than이라고 형용사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y brother studied very hard. 나의 남자 형제가 my brother, 남자 형제입니다. my brother는 나이가 많다, 적다, 남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brother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남자로 나온 아이, 시스터는 여자로 나온 아이. 미국은 이렇게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형, 동생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우리나라처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 남자 형제가 studied very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사 나왔어요. hard가 study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very가 또 hard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hard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last night, 지난 밤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늦게 일어났겠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late가 부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lately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최근의 뜻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ading comprehension이네요. 내용 일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용 일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글씨가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biting my fingernails. 자, 나의 손톱들을 biting, 깨무는 거죠. 손톱 깨무는 것은 was my bad habit. 나의 나쁜 습관이다. 그렇죠. I did it. 나는 그 나쁜 습관을 행했다. did. 깨무는 행동을 했다. 언제? When I was anxious. 내가 좀 걱정이 되거나 tired, 피곤하게 되면은 그 손톱 깨무는 일을 했다. 혹은 whenever they were a little long. 그들이 여기서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항상 잡으라고 그랬죠. 그 손톱들이 were a little long, 좀 길어질 때, 어느 날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이, 왜 여기를 선생님이 옐로우 컬러로 이걸 썼을까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Why do your fingernails, 너의 손톱들이 look so bad, 그렇게 나빠 보이니? 왜 그 손톱이 그 모양이니? I could never told,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식 문장이네요. 그녀에게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After that, 그 이후로.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네 손톱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그런데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I didn't want anyone to see my fingernails.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anyone, 누군가가 to see, 보는 것. 무엇을? my fingernails, 내 손톱을 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finally, 마침내 I started carrying. 나는 운반하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nail file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nail file은 뭐냐면은 손톱을 다듬는 줄. 알겠죠? 파일 네일을 가지고 다니고 했습니다. with me. with m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with me를 안 쓰면 영원히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 with me는 자기가 활동할 때, 그 상황, 그 시제, 이 시제,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만 가지고 있을 때 with me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money 하면은 나는 돈이 없다고 I have no money with me는 현재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잠깐 빌려줄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하는 상황일 때 가지고 다녔다. Instead of biting my nails 나의 손톱을 깨무는 것 대신에 instead of 깨무는 것 대신에 I began to take good care of 돌보다. 근데 good care까지 들어갔으니까 정말 잘 손톱을 돌봐줬습니다. After months 한 달 후에 그들은 looked better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friend of mine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친구 한 명인데 여기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friend of my를 쓸 수 있습니다. my.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중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under this, that, any, some, no, another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of 독립 소유격, 소유 대명사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 소유격 문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일치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손톱을 물어 뜯는다. 맞죠? 손톱이 약간 길 때마다 손톱을 물어 뜯는다. 맞죠? 손톱이 나쁘게 보인다고 들어서 친구가 절규했다. 이런 얘기 없죠? 손톱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짠. 손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손톱이 나쁘게 보인다고 들어서 친구와 절규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번엔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조지 워싱턴을 가리킵니다. 그는 is commonly 흔하게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The fath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의 아버지. 자, 미국의 아버지라고 흔하게 불리워지는 조지 워싱턴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in 1732, 1732년에 태어났습니다. The son of a rich planter. 플랜터는 여기 보시면은 농장주 나오죠. 플랜트 하면 심다죠. 그래서 부자인 농장주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He was privately educated니까 사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니까 뭐 사립학교나 아니면은 개인교사, 개인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trained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trained 앞에는 여기 was가 생략이 된 거예요. and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to be a surveyor. surveyor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조세사정관. 조세사정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세무서 직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as an officer in the French and Indian War. 프랑스와 인디안 사람들의 전쟁에서 an officer는 장교로서 근무를 했었다는 거죠. 장교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he becam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과 같습니다.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습니다. military leadership, 군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인디언들의 전쟁에서 장교로서 그는 그 밀리터리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경험으로 인해서 정치가가 되지 않았나. 자, his military career. 그의 군대에서의 경력은 during the wars. 그 전쟁 동안에 더가 가리키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The French and Indian Wars가 되겠죠. 그 전쟁 동안에 그의 military career 경력은 was not outstanding. outstanding 무슨 뜻이에요? 자, stand 서 있습니다. 어디에? 밖에 서 있습니다. 한 줄로 쫙 서라고 했는데 걔가 밖에 서 있으면 눈에 확 띄죠.
눈에 띄다 이런 뜻이에요.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큰 역할을 못했다 이런 뜻이죠.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라고 흔히 불렸으며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이었다. 맞지요? 맞습니다. 2번. 일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조세 사정관이 되었다. 공립학교가 아니죠. 그죠? 프랑스와 인도의 전쟁에서 군대 지도력을 교육했다. 아니죠. 전쟁 시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아니죠.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 electric can cause. 전기는 cause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딱 하나로 알아두세요. cause는 동사일 때 동사로서 딱 하나 원인이 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다른 말로 뭐 야기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여러분한테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원인이 되다. 전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시비어, 혹독한 심한 전기 쇼크. 전기에 이게 사람이 닿으면 감전되는 거죠. 그리고 and fire, 화재의 심각한 전기 쇼크나 fire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Don't overload power sockets.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면은 그 전기 플러그 꼽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전기 플러그에 오버로드, 너무 많은 플러그들을 끼지 말라, 과부하를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non twist, 그리고 이걸 꼬지 마라, 그리고 bend, 구부리지 마라, electrical cord, 전선을 sharply, 날카롭게. 그러니까 심하게 이걸 막 이렇게 꼬여지게 하거나 막 겹치거나 묶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Don't use the cord, 코드를 사용하지 마라, pull a plug out of its socket. 그 플러그를 뽑을 때, 그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지 플러그에 연결된 줄을 뽑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플러그라고 이게 줄이라고 한다면 우리 줄 잡고 뽑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never use any electrical cords. 전선을 never use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어떤 전선도 that are worn out, 헤어진, 낡은. 알겠죠? 웨어가 원래 입다잖아요. 많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곤해진, 피로해진, 낡은 전선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Don't run cords. 자, 달리다인데 이거는 달리다는 원래 자동사거든요. 코드를 달려가게 하지 마라. Under carpet. 카페트 밑에, 러그도 뭐 양탄자 같은 경우에요. 깔게. 그럼 밑으로 코드를 달려가게 하지 마라. 직역하면. 그러니까 코드를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달리다인데 달려가게 하다 하면 타동사예요.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렸어요. 문제풀이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동사와 타동사 해석 방법이 달라요. 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은 일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급격하게 비틀거나 구부리지 마라.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 코드를 사용하여 플러그를 뽑지 마라.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낡은 전기 코드를 사용하지 마라. 맞는 이야기죠. 자, 융단이나 깔개 위로 코드를 두지 마라. 위로가 아니죠. 그죠? 밑으로 두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cause 원인이 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 제목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문장의 독해가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에 대한, 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in 유고슬라비아에서 1910년에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was a devoted, 이 devoted는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신적인 카톨릭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카톨릭 가족인데 아마 상당히 봉사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who는 그 가족이죠. 그 가족은
like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to help 돕는 걸 좋아했어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poor는 poor people의 뜻입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카톨릭 헌신적인 카톨릭 가정이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이분도 이 문장은 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표시했는데 이런 문장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이런 문장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ven though her mother, 그녀의 엄마, 테레사 수녀의 엄마는 had to sew, had to must죠. sew, 바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to support, 돕기 위해서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어떤 어린아이에 그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After her father's death, 그녀의 아버지 즉 테레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took care of a poor widow, 한 가난한 과부를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돌보는데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은 6 children, 6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과부예요. In the neighborhood, 이웃에 있는 neighborhood, 이웃을 얘기합니다. 이웃에 있는 6명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그 가난한 과부를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이 문장 잘 보고 여러분 해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라고. When the widow died. 그 과부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the children, 그 어린아이들은 were raised in Mother Teresa's house. 테레사 수녀의 집에서 이 raise는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되어졌습니다. Like their own family, 그들 자신의 가족처럼. 그러니까 테레사 어머니가 테레사 수녀처럼 이웃 가족들을 데려다가 키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therefore it was her family's care for the poor that made a great impact on young Mother Teresa's life.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it was 대시입니다. 이게 무슨 용법이냐면은 강조용법이죠.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때 강조용법. 이거 보시지 못하면 이 문장 이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때 강조용법 문법에서는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실전 독해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잡혔다라고 하면은 실력이 정말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녀 가족의 돌봄이었습니다.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the poor. 이거는 poor people의 뜻입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명사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made a great impact on. 여기서 made impact on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인데 great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었던 것. 젊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었던 것은 바로 그녀 가족의 돌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 가족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되니까 자기도 거기서 그것을 배워서 인도에 가서 정말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 부분 선생님이 한 번 더 해석해 드릴게요. 그녀의 엄마는 had to sew, 바느질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to support the children,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했음에도 even though 불구하고 after her father's death,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took care of a poor widow, 가난한 과부를 돌보았고 6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그 이웃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가족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는 헌신적인 천주교 신자였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테레사 수녀는 바느질 일로 가난한 미망인의 6명의 자녀들을 부양했다. 테레사 수녀의 엄마 이야기죠. 미망인이 죽고 나서 그 아이들은 테레사 수녀의 집에서 가족처럼 키웠다. 맞죠? 가난한 자를 돕는 가족의 분위기가 어린 테레사 수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몇 번이 답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2번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자, thanks for your hardships. 여기 S가 붙는 게 좋습니다. hardships. 자,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한 단원 남았어요. 한 단원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뜻으로 thanks를 선생님이 3번을 썼습니다. 자, 이상 천기누설의 구천기 선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